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가 1등급이 아닌 이유라는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 강의를 왜 만들었는지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제 커리에는 중요한 강의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파이널로 넘어가서 마무리하면 되는데, 5월 달부터인가? 또는 5월 중순? 이제 학교가 좀 개학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고민이 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3뿐만 아니라 우리 N수생들도 과연 수능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만약에 이대로 우리가 11월, 12월을 맞이한다면 과연 그때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얼마나 불안이 증폭될까?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사상 초유라는 말을 쓰잖아요. 저 또한 좀 많이 당혹스러웠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왜 하필 내가 수능 볼 때 이런 생각을 뭐 안 할 수가 없죠. 또 어쨌든 수능은 치러질 것이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과연 준비가 잘 되어 있을까? 잘 되고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 이 시기, 뭐 7월, 8월, 9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10월, 11월은 파이널이니까 우리가 정말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 방향이든 뭐든 다 정해진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10월, 11월에, 그러니까 12월에 수능을 보기 전 10월, 11월에 해야 할 것들은 정해져 있지만, 그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할지는 이 6월, 7월, 8월, 9월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커리큘럼을 딱 봤더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학생들한테 맡긴 거 아니냐. 그래서 기출 분석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왜 이런 강의를 준비했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수능 시스템이 좀 바뀝니다. 국어 시험도 좀 바뀌어요. 그래서 예비 시행이라는 시험을 얼마 전에 이제 평가원에서 시험지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변화의 조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경험상 변화는 미리 반영됩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변화된 시험은 내년 아이들이 치르겠지만 그 조짐 같은 게 미리 나타나요. 이번 6평 시험지, 오늘이 6평 날이거든요. 6평 시험지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예비 시행 때 보였던 변화된 모습이 이미 6평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자세한 건 6평에 대한 총평 시간 때 좀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평범하게 준비해서는 다소 우리의 준비가 부족할 수 있고, 그래서는 10월, 11월에 우리가 매우 불안에 떨면서 그냥 모의고사나 풀다가 수능 보러 가게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없었고, 기존에 제가 이 시기에, 그러니까 개념 끝나고 파이널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해왔었던 네이라라는 강의에 대해서 좀 혁신적이고 좀 새로운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만약에 얘가 없으면 네가 1등급이 아닌 이유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너 2인칭은 왠지 2등급부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확실한을 딱 넣으면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1등급은 1등급인데 확실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사실 이름에 저 확실한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정말 확실한 1등급은 어떤 시험을 갖다 줘도 98점 이상 나오는 학생이에요. 뭐 고난도다, 뭐 쉬웠다, 뭐 이런 거에 영향 안 받습니다. 이게 수능이냐 사설이냐 상관 안 해요. 그냥 국어 시험지만 갖다 주면 98점 아니면 100점. 그럼 확실한 1등급이에요. 시간 문제 전혀 없고. 그런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엔 1%예요. 어떤 시험에서도 1등급이 확정된 학생, 국어는 그게 1%고요. 그러면 1등급 4% 중에 확실한 1등급이 1%면 나머지 3%는 뭐냐? 바뀌는 거예요. 이번 6평 때 1등급 나왔다고 좋아할 학생 중에 또 일부는 9평 때 1등급이 안 나와요. 또 9평 때 1등급이 안 나왔다고 슬퍼할 학생 중에 또 일부는 수능 때 1등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아요. 확실한 1등급은 사실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9%를 위한 강의다. 저 5등급인데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학생은, 제가 확인한 학생 중엔
7등급에서 시작해서 수능 때 93가 5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등 받았어요. 얼마든지 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는 확실한 1등급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거다. 그래서 강의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을 거고요. 특히 독서 쪽은 되게 어려운 문제 갖고 와서 한번 고생해봐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관이 자꾸 개입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또는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력 훈련, 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여느 강의들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내가 국어 공부하는 게 맞아? 뭐 약간 이런 느낌마저 들 수 있지만 제 생각엔 이게 진짜 국어 공부인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엔. 그래서 등급에는 상관없다. 다만 지금 어떤 각오로 이 수업에 임해줬으면 좋겠냐. 여기 써놨죠? 지금 이제 시작하는 느낌으로 나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시작하는 느낌, 다시 시작하는 느낌. 벌써 6월인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수능도 뒤로 미뤄졌고 아직 반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바뀔 수 있고요. 이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될 게 그렇게 많지만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6, 7, 8, 9를 잘못 보냈다가는 10월, 11월에 정말 방향성 잃고 매일같이 불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이제 시작한다는 느낌, 뭔가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국어 영역을 총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공부 방향을 재정립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4개 6평이 선물인 이유예요. 이게 좌소. 시험을 못 본 학생들한테 나 시험 망했는데 선물이라고 해서 반갑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학생들한테 6평이 더 선물이죠. 내 문제들이 확연하게 이 시험으로 인해서 드러났거든. 그러니까 제발 점수, 등급 컷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 그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어쨌든 이건데요. 이 강의에서 뭐 할 거냐. 6평에 나왔던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6평 분석인데 뭐 주요 문항 몇 개 풀어주고 그게 아니고 1번부터 45번까지 다 설명할 거예요. 다소 어떤 학생들은 뭐 나는 뭐 98점인데 뭐 설명 들을 거 없잖아. 뭐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점수가 98점이지만 정말 한 문제 빼고는 나머지 모든 문제의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답을 찾은 건지 그냥 얻어 걸린 건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한 문장 한 문장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선지 하나씩 생각하면서 지워가면서 이 6평 시험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 6평에 담겨 있는 것은 첫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또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약점, 문제점을 찾았으니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하면 되겠다 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6평으로 평가원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와 같은 사람의 몫일 것 같고요. 약점 찾고 해결책 찾는 건 제 설명을 들어보면서 내가 저 문제 답은 찾았지만 이런 생각을 못했었구나. 또는 이 문제 틀렸는데 어디서 뭐를 못해서 또는 뭘 준비 안 해서 뭘 몰라서 틀린 거구나. 그럼 이제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가 나오겠죠. 자, 설명을 잘 들으세요. 곧 대성마임의 홈페이지에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저와 함께 이 내일 1부를 같이 진행하면서 6평 1번부터 45번까지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러다 보면 내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겠구나. 그러면 내가 당장 내일부터 9평 볼 때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계획이 나오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적는 란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올린 학생 중에 일부 학생에겐 진짜 선물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6평은 선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번 점수, 등급 컷, 신경 쓸 시간에 저랑 빨리 분석 시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본 교재 안에도 시험지를 넣긴 할 건데 본 교재 나오는 날이 좀 늦어집니다. 좀 준비할 게 많고요. 6평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6평 보자마자 짠하고 나올 방법이 없어요. 저한테 약간 시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 교재에도 들어가겠지만 그냥 1강부터 11강까지 이 일부는 여러분이 보신 6평 시험지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본인의 시험지를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물론 시험지 쳐다보기 싫다 하는 학생이 있을까봐 시험지 파일을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6평을 분석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풀어봐 할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이건 자료실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강의는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일 한 강씩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단지 문제를 해설하고 왜 답이 2번이냐 뭐 이런 거 하는 거면 금방 하면 되는데 EBS 다 뒤져봐야 되고요. 기출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세트 설명하는데도. 그래서 저한테도 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부터 1페이지 화법 문제부터 천천히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셨으면 좋겠느냐? 오늘이 모의 수능 당일날입니다.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금, 토, 일 3일간 본인의 시험지를 꼼꼼하게 분석하세요. 그리고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저와 함께 하루에 한 세트씩, 한 세트니까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하루에 한 세트씩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부입니다. 6월 22일부터 시작되고요. 이제 2부는 7월 6일 날 본 교재가 나올 거예요. 이 교재에 좀 한수 모의고사 아시죠? 한수 모의고사에 좀 협찬을 받아서 올해 한수 모의고사 푸는 학생들은 좀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수 기출 중에서 좀 좋은 문제들로 여러분이 좀 훈련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북 만들었고요. 그리고 플래너를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흐름인 거예요. 6월 21일까지는 혼자 분석하시고요. 그리고 6월 22일부터 저와 함께 6평 한 세트씩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뭐가 문제였구나. 이렇게 한번 해결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맞는 내 계획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리는 플래너는 수능 때까지 쓸 수 있는 플래너인데 9월 모평 보기 전까지의 계획만 세우세요. 그냥 크게 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요 날은 뭐하고 요 날은 뭐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 안 세우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2주간은 뭐에 집중하고 뭐 3주간은 뭐하고 뭐 이때는 기말고사 준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계획들을 이 플래너에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6일에 아마 책이 나올 건데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날짜 하루 이틀 뭐 밀리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 너무 화내시면 안 돼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2부는 이제 내가 1등급이 될 이유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내가 1등급이 아닐 이유래요.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 아닌 이유고요. 이건 네가 1등급이 될 이유입니다. 12강부터죠. 12강부터 진행될 건데 예상은 20강, 20차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더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듣고 빨리 치워버리자 이런 생각으로는 이 내일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7월, 8월, 9월까지 이어지는 이 중간 개념학습과 파이널학습의 이 중간 부분을 내일화와 함께 내가 같이 공부하겠다는 느낌으로 좀 긴 호흡으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할 게 좀 많아요. 일단 국어 영역의 모든 영역을 다 다룰 겁니다.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까지. 전 영역 다 다룰 거고요. 그리고 각 영역별로 뭐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점검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로 가급적 이루어져 있고요. 함정도 진짜 많아요. 특히 제가 이번 6평을 보니까 함정이라고 하기엔 뭐가 약한데 왠지 이런 이상한 표현에 걸려들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총평 때 해야 될 말이긴 하지만 아주 어렵게 평가원이 문제를 낼 생각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소하게 사람을 불편하게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함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소한 함정부터 고난도 함정까지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수능 시험날 국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걸 이제 본 교재로 진행하면 여러분 시간 날 때 트레이닝북으로 실전 연습해 보시고 플래너는 알아서 잘 쓰시면 됩니다. 이 강의는 7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7월 6일 날 책 나오는데 7월 3일 날 시작되면 어쩌라고요? 3일간은 알아서 공부할 수 있게 PDF 자료를 자료실에 교재 파일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다 PPT 띄워놓고 수업할 거니까 뭐 교재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앞부분에.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7월 6일 날 책이 나와서 이제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는데 우리 N수생 학생들은 제가 사실 걱정이 안 돼요. 편하게 그냥 7월 6일 따라오면 되거든. 근데 이제 고3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내신 중요한 학생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제가 보니까 7월 달은 좀 내신 준비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 학생들은 7월 달에 수능 준비는 감 유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시 공부 시작하는 건 8월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 유지를 하나요? 이것도 제가 현장 수업할 때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게 부담 없는 수준에서 그냥 국어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매일같이 1시간씩 할 필요도 없고요.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이 내신 준비해야 되는 고3 학생들 중에 특히 7월 달에는 감유지 정도만 나는 해야 된다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본 교재에 표시를 해 놓을 거예요. 고3 중에 내신 중요한 학생들은 7월 달엔 요거만 봐라.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N수생들은 그냥 쭉 따라오시고요. 고3 학생들은 7월 달엔 요것만이라도 봐 하는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시면 본격적으로 달려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배치해 놨고요. 어떤 흐름인 거냐면 유평을 봤어요. 그럼 이제 내 문제가 보이겠죠? 찾아내세요. 본인의 문제점을.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라는 방향도 살짝 보일 겁니다. 제가 요거 하면서 이 일부 하면서 슬쩍슬쩍 어떤 해결책이나 공부 방향을 안내할 거예요. 요거 어려웠으면 이런 것 좀 봐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서 계획을 짜시고 구평 볼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평을 보잖아요. 그럼 구평을 보면 이제 제가 내일 3부 진행할 겁니다. 구평에 관한 안내를 할 거예요. 구평 이제 설명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6평 때 내가 문제가 3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공부했더니 2개는 해결이 됐는데 하나는 9평 때 또 문제로 드러난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9평 때부터 수능 볼 때까지 또 마무리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평 보고 6평을 반영해서 혼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9평 보고 해결 안 된 거 마무리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요 템포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6평과 9평은요, 여러분 올해 수능 시험 때 올해 본 6평과 9평은 여러분이 거의 암기할 수준으로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를 같이 진행할 거냐면 6평을 제가 이거 설명을 하면 또는 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도 얘기 안 해주는데 나는 너무 궁금해. 또는 너무 당연하대. 근데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뭐 평가는 이직이 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성마임에게 아마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6평에 관해서 남들에게 물어보긴 그런데 나는 너무 궁금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페이지에 여러분이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막 이렇게 답변을 못 알아들어요. 시간이 도저히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걸 제가 전부 다 읽고 이 6평 분석 강의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강의를 할게요. 최대한 반영해서. 그래서 곧 아마 주말쯤에 페이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아니면 당장 뭐 금요일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본인이 궁금한 거 올리시면 되고요. 혹시 또 다른 학생들이 또 보고 얘는 왜 이런 걸 궁금해?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비공개로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저만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고려해서 강의 진행할 건데 아시겠지만 홀수 출판사에서 독학용 6평 분석서를 학생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수업과 별개입니다. 이 수업은 제가 진행하는 거고요. 6평 분석서는 홀수 출판사에서 나눠주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 가지고
아니, 난 이게 해결이 안 돼. 난 직접 말로 설명을 듣고 싶어. 그러면 아마 질문을 올리는 페이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다가 질문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그 부분 해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네일아 강의에 대해서 뭐 필요한 것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혹시 중간에 이제 올해 커리큘럼이 좀 바뀌고 막 하면서 중간에 뭐 강의가 없네. 그래서 나는 중간 부분에 혼자 하기 힘든데 그런 학생들 중에 작년도 이 네일아에 해당하는 게 거북이 달린다죠. 그 작년도 거북이 달린다를 좀 구매해서 혼자 이미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네일아는 작년도 거북이 달린다를 좀 많이 업데이트하고 좀 많이 향상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아마 따로 대성 마이밍에서 공지를 할 것 같은데 뭐 안 한다고 했다가 제가 하는 거니까 좀 미안하다는 의미로 네일아와 관련해서 그 거북이 달린다를 구입한 학생들은 이 네일아 교재를 좀 그냥 받을 수 있게 제가 아마 대성 마이맥이 아마 협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거북이 달린다 샀는데 하면서 너무 화내지 마시고 네일아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올해만큼 마무리가 중요한 해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자꾸 이제 아까부터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10월, 11월에 어떤 공부를 하느냐가 수능을 결정할 건데 10월, 11월에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는 6, 7, 8, 9가 결정할 겁니다. 좀 이제 더워질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우리를 괴롭힐지. 힘든 일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멀리 보시고 나약해지지 마시고 저와 함께 힘든 시기 같이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일아 강의 안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